1994년 르완다.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켰습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요? 바퀴벌레 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남자는 웃으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는 칼을 들고 이웃집으로 갔어요. 평생 함께 살던 이웃을, 같이 농사짓던 친구를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라디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100일 동안 라디오는 계속 방송했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폭탄 하나 안 터뜨리고 마이크 하나로 100만 명을 죽인 교단. 오늘 이야기할 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미디어 컬트 라디오 증오 교단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무료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먼저 배경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크기는 우리 경상도 정도. 이 작은 나라에 두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후투족 인구 85%, 투치족 인구 14%. 원래는 잘 살았어요. 같은 말 쓰고 같이 장사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1916년에 벨기에가 들어왔습니다. 벨기에는 전형적인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투치족은 키 크고 코 높으니까 우월한 민족. 후투족은 열등한 민족. 이런 식으로 투치족한테만 특권을 줬어요. 좋은 일자리, 교육, 행정직 전부 투치족 차지. 후투족들은 당연히 화났죠. 그러다 1962년 독립하면서 후투족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그때부터 역차별이 시작됐어요. 신분증에는 투치족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1990년 우간다로 도망갔던 투치족 난민들이 무장 반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습니다. 후투족 정부는 패닉에 빠졌죠. 투치족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선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방송국이 등장했어요. RTLM, 천개 언덕의 자유라디오라는 뜻입니다. RTLM은 민간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겉으로는 자유방송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선전 방송이었죠. 첫 방송은 1993년 7월 8일. 진행자들은 젊고 유머러스했습니다. 목소리는 친근하고 음악은 신나고 농담은 재밌었어요. 사람들은 RTLM을 완전 좋아했거든요. 야, 이 방송 재밌던데? 정부 방송보다 훨씬 낫네. 청취율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 교주가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라디오 자체가 교주였으니까요.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요즘 투치족들 보면 참 교활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농담처럼 가볍게.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투치족은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는 밟아 죽여야죠. 매일같이 이런 말을 방송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출근길, 식사 시간, 잠들기 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교단에서 신도 세뇌하는 방식이랑 똑같았어요. 라디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투치족은 적이다. 투치족은 뱀이다.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보다 먼저 켜지는 게 있었습니다. 라디오였어요. 사람들은 하루를 라디오로 시작하고 라디오로 끝냈습니다. 정치는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방송은 쉽게 풀어줬거든요. 웃으면서 말했고 음악을 틀어주고 농담을 섞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문장이 끼어들었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처음엔 불만처럼 들렸고 다음엔 경고처럼 반복됐습니다. 그 말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흘러나왔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RTLM의 무서운 점은 재미있게 증오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진행자들은 인기 DJ 스타일로 방송했습니다. 음악 틀고 농담하고 청취자 사연 읽고 완전 평범한 라디오 같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증오 메시지를 끼워 넣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자, 다음 곡 들어가기 전에
요즘 투치족들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음악 듣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좋은 노래였죠? 이제 날씨 소식인데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바퀴벌레 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퀴벌레가 뭘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실제 방송 멘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조르주 루감파라. 바퀴벌레들의 무덤을 채울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아직 반밖에 안 찼어요. 아침 인사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출근길에 바퀴벌레 한 마리 밟고 가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애국입니다. 출근길 교통정보 시간에 한 말입니다. 심지어 날씨 코너에서는 오늘은 맑음. 바퀴벌레 사냥하기 좋은 날씨네요. 일교차가 크니까 작업 후엔 따뜻하게 입으세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렇게 매일 듣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투치족 바퀴벌레. 바퀴벌레 없애야 할 것.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한테 별명 붙이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거든요. 대상이 되는 겁니다. RTLM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집단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별명을 붙였죠. 바퀴벌레, 배신자, 암덩어리. 방송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죠. 그 말은 책임을 벗어나는 장치였어요. 하지만 반복은 선택지를 지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중립은 비겁함으로 바뀌었어요. 질문하는 순간 배신자 되는 거. 교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의심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RTLM이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말합니다. 다른 방송은 말 못하는 걸 우리는 말할 뿐이에요. 이 말은 사람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거든요. 듣는 순간 나는 아는 쪽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위험해지죠. RTLM은 공포만 주입하지 않았어요. 확신도 함께 줬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이 구조 안에서는 질문이 줄어들어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거예요. 방송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투치족들이 영영마을에 숨어 있습니다. X번지에 투치족 가족이 살고 있어요. 방송에서 주소를 직접 불렀어요. 사람들은 그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요? 라디오가 교주였고 청취자는 신도였으니까요. 의심하는 순간 당신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1994년 4월 6일 후투족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됐어요. 누가 쏜 건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후투족 정부는 바로 발표했죠. 투치족이 대통령을 죽였다. RTLM은 즉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투치족들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퀴벌레들을 전부 청소할 시간이에요. 그날부터 대학살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켜면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영영지역을 청소합니다. 마체테 큰 칼 들고 나가세요. 오늘 할당량은 10마리씩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칼을 들고 나갔어요. 이웃을 죽였습니다. 친구를 죽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을. 라디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한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키갈리 근처의 한 초등학교. 투치족 아이들과 후투족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4월 7일 아침 후투족 교사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투치족 아이들 일어나세요.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이들을 교실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후투족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죠?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후투족 아이들 중 일부는 울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는 선생님 말에 따랐습니다. 그날 그 학교에서 47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손에. 또 다른 곳. 키부의 교회. 평소에는 50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4월이 되자 투치족 2,000명이 이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교회는 안전하겠지. 신의 집에서는 안 죽이겠지. 4월 15일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키부의 교회에 바퀴벌레들이 모여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됩니다. 청소부대를 보내세요. 다음 날 아침 후투족 민병대가 교회를 포위했어요. 목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자녀들입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는 투치족이었어요. 민병대는 목사부터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수류탄을 던지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2,000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유해와 함께. 점심시간이 되면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왔어요.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후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 마을에서 100마리 청소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훌륭해요. 방송은 실시간으로 점수판을 발표했어요. A마을은 오늘 150마리 청소, B마을은 80마리 청소. 여러분, A마을 박수. 마치 스포츠 중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쟁했어요. 우리 마을이 뒤처지면 안 되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RTLM의 대표 진행자 중 하나가 조르주 루간파라였어요. 별명이 증오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방송에서 말했어요. 바퀴벌레들의 무덤은 르완다가 될 것입니다.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세요. 어린 바퀴벌레도 자라면 큰 바퀴벌레가 됩니다.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소리였어요. 또 다른 진행자 발레리 베메레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투치족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그 여자들은 후투족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리 민족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 방송 이후 투치족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급증했어요. 카뉴카 바라힐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투치족을 보면 죽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 당신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튜디오에만 있지 않았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황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영영도로입니다. 지금 검문소에서 투치족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신분증 검사 중입니다. 아, 투치족 한 명 잡혔네요.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청소 중입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단의 사제가 신도들을 독려하는 거죠. 1994년 7월 중순, 투치족 반군이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대학살이 끝났어요. 100일 동안 르완다에서는 8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8,000명, 1시간에 300명, 1분에 5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집단학살이었어요. RTLM 진행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르주 루간파라는 2003년 국제법정에서 종신형, 2016년 감옥에서 사망, 발레리 베메레는 프랑스로 도망, 지금도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뉴카 바라힐라는 종신형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재판에서 그들은 말했어요. 저는 그냥 방송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신들의 방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살인 도구였습니다. 그럼 르완다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00일 후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교주가 사라진 신도들처럼. 갑자기 세뇌에서 풀려난 사람들. 한 남자가 손에 든 칼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웃을 죽였구나. 또 다른 남자는 자기 손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친구를 죽였구나. 세뇌가 풀린 후에 지옥. 지금 르완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칼을 든 사람과 칼을 맞은 사람의 가족이 같은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정부는 화해를 강요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후투족도 투치족도 없다. 우리는 모두 르완다인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악몽을 꿉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피해자는 가족을 죽인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디오가 없었다면 우리는 친구로 남았을 거예요.
컬트가 무너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교주가 사라져도 신도들 머릿속엔 그 목소리가 남아요. 세뇌는 풀렸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우린 르완다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르완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살 전날까지도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축적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쌓인 말. 적대, 조롱, 우월감, 피해의식이 겹쳐질 때 사회는 경고음 없이 기울어지거든요. 2025년 한국. 유튜브 켜면 뭐가 나오나요? 누군가는 요즘 세대 문제 심각합니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세모 지역 사람들 원래 그래요라고 하고, 누군가는 색깔당 지지자들 보면 답 없어요라고 합니다. 댓글에는 이응지읒, 팩트, 인정이 달리죠. 처음엔 다 농담처럼 보였어요. 그냥 인터넷 문화지 뭐. 근데 그게 쌓이면서 점점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만 그러던 말을 현실에서도 하게 되고 농담으로 시작한 혐오가 어느새 확신이 되는 거예요. 방송과 정치가 결합할 때 이 구조는 언제든 되살아납니다. 전면적인 국가방송이 아니어도 돼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채널이 같은 말을 다른 톤으로 반복하면 충분하거든요. 누군가는 뉴스처럼 말하고, 누군가는 분석처럼 말하고, 누군가는 농담처럼 던집니다. 형식은 달라도 메시지는 하나로 모여요. 저쪽은 위험하다. 우리는 깨어 있고 저들은 속고 있다. 판단의 여지를 없애는 말입니다. 선동은 극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웃으면서, 공감하면서, 같이 욕하면서 스며들어요. 르완다 학살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먼저였고, 분위기가 먼저였고, 동조가 먼저였어요. 총보다 먼저 돌아간 건 마이크였고, 칼보다 먼저 날아간 건 단어였습니다. 라디오 하나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25년 지금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은 라디오보다 몇천 배 강력하거든요. 방송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정보를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리를 외우고 있는 걸까요? 불편했다면 정상입니다. 불편함은 아직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컬트썰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짚어보려면 무료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